안녕하세요. 세지소사를 만드는 남자, 예솔분재원 상말씀 이재룡입니다. 네, 우리 부감독님. 예.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 들어봤죠? 예. 그 옛날 유흥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시킨 말이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경매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치목소사가 나왔거든요. 예. 치목소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제가 지난번에 2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제 착각이었고 보니까 16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죠. 예술에서는 초기에만 그렇게 한번 분양을 했었죠. 예. 그것도 방문하신 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러는 거니? 세월이 갔죠. 근데 거기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 거니? 어떤 분재원에서는 취목한 소사를 80만 원에 파는데 사장님께서는 양심적이시네요. 양심적이네. 네, 양심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비양심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비양심적인 예술지기가 왜 비양심적인지를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이 경매사님이 본인 희망가는 20이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만 원에 낙찰된 그 소사나무를 그 경매를 운영하시는 분은 사용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여러분한테 선보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작품을 선보일 때 이 나무를 취목하신 분이나 판매하신 분 또는 구입하신 분 또는 그 분재 경매를 갖다 운영하시는 분을 비난할 목적이나 비판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실 비교를 위해서 이 영상을 가져올 것을 쓰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고,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예솔표 세지소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예솔지기를 따라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취목을 하고 있는데 그 취목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해나가야 될지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이 두 개의 작품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품과 그 작품을 갖다가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6만 원에 낙찰받은 이 작품 한번 보시죠. 자, 부감독님도 그 작품 봤죠? 예. 네, 어떻던가요?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이 어떻더냐고, 그 나무를 본 느낌. 느낌이로? 네. 일단 좀 정석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나도 화면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가지 받은 것도 좀 그러고 치목단 위치도 그러고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나무가 얼핏 보기에는 사람을 이렇게 당기는 뭐가 있어요. 아니 소품에다가 쪼가나고 네. 뭐 해가지고 피도 괜찮고 뭐 했는데. 그러죠. 사람을 당기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처음에 나무 등치를 먼저 보거든요. 예. 그럼 소품으로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분명 소품이죠. 예. 그 다음 줄기도 예술치는 이렇게 시커먼데 거기치는 하얀해요. 예. 자동 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프린트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 구독자 한 분한테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순간 이렇게 혹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세지소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순간 혹해요.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런 걸 왜 사? 양 극단이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뭐 예술표 소사하고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제점이 아니고. 그렇죠. 자, 첫 번째로는 이 나무 제일 아랫부분 근장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의 근장 부분을 보면은 거기는 아주 매끈하게 그냥 반듯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흙하고 윗부분하고 직각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반듯이. 일단 그 부분에서 이 나무가 취목한 것이 예술과는 방법이 다르다. 이건 이제 드러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중간까지는 하얗고 윗부분에 가면은 갈색이죠. 갈색으로 나와 있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 새로 키워낸 부분이 세월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즉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밑에 하얀색 부분은 세월을 많이 먹었고 윗부분은 그 키워낸 가지 부분은 어린 나무다. 보통 4, 5년생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정도 나무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나무는 이 나무 예솔에서 그 뭐라 그럴까 80 시리즈는 대개 취목한 지 10년생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아마 4, 5년생으로 추정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을 취목하셨던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 댓글이나 제 전화로 지적을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안목, 제가 보는 실력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줄기하고 위에 새로 나란한 가지하고 이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많이 다르죠? 하얀색과 갈색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줄기를 면밀히 보면은 이 줄기는 예술에서처럼 키워낸 부분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중간까지는 자연 상태고 거기서 새로 난 가지를 받아가지고 취목을 땄는데 예술에서처럼 길러낸 부분을 갖다 취목을 딴 게 아니고 자연목을 합쳐서 취목을 딴 거죠. 그럼 이 자연목을 취목해서 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는 근장의 발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같은 데서 대개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이 취목소사들이 이렇게 분양이 되잖아요. 그 나무들은 이 원목에서, 그러니까 자연산에서 성장한 이 부분에서 취목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 예솔에서처럼 가지를 쭉 다 뽑아내가지고 그 가지를 갖다가 취목한 것이 아니고 원목과 함께 취목을 함으로써 빨리 나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은 그 경매사님이 말씀하실 때 위에 1원짜리 정도 이 상처 부위가 1cm 정도 되는, 지름 1cm 정도 되는 이 상처 부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군이 이 자연목에서 새로 이렇게 가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연목에서는 반드시 잘라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잘라낸 부분이 아직 안 아문 거예요. 안 아문 거죠. 근데 이 상처는 오랫동안 배양을 하면은 아물기는 아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루소슴새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목과 길러낸 부분을 합해서 취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처가 있다. 근데 앞으로도 세 가지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 네 번째는
이 팔방근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 팔방근은 추모한 것이 이 재배해서 길러낸 것은 예술에서처럼 이렇게 키워서 길러낸 부분은 6년생이 딱 되면은 팔방근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거의 모든 나무가. 근데 재배해서 자연목에서 이렇게 추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제일 처음 나온 뿌리 있죠. 그 뿌리들이 가지만 뻗어가지 몸통에서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 뿌리가 안 나와요. 추가적인 뿌리가 안 나온다. 추가적인 뿌리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니?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요. 늙어서. 나무가 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팔방근이 진짜 그 공들이면은 또 계속 이렇게 뿌리 안 내린 부분을 자극하고 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뿌리가 내리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공력이 필요한데 예술표 세지소사는 그게 없죠. 그냥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내리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저나 우리 부감독님은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 하지만은 분재를 파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철사자국. 일지를 비롯해서 일지, 이지, 특히 이 세력이 빠른 수간 부분은 철사자국이 좀 심하죠. 철사자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지는 난 잘 못 봤고 하여튼 수간부 쪽은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가지 끝에도 일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매로 소품을 살 때는 절대 스마트폰으로 보고 사시면 안 돼요. 큰 화면으로 봐요. 예술 같으면은 그 철사자국은 아무리 키워도 되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거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은 없어진다. 그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몇 년을 키우는데 안 없어지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먹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이게 솟아 올라와가지고 좀 맞춰주는데 자국은 남더라고. 자국은 남죠. 그게 20몇 년 키운 결과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키워도 자국은 메꿔져도 철사가 지나간 흔적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몸통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이 약간 잘록하죠. 그 나무 팔렸던 거. 우리 부감독님이 감정하셨던 가격은 본인이 판매를 희망했던 가격하고 거의 일치를 했어요.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정도 되면 적정 가격입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내려가요. 그러잖아요. 땅도 그러고 아파트도 그러고 이 경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보통 경매를 통해서 나무를 사면은 그래도 일반 그 가격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죠. 예술에서는 주로 이렇게 단감목은 잘 안 만들어내죠. 하품하지 마시고 삼간, 그 다음에 쌍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단감목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이 쌍간에서 실패한 거 이런 경우가 좀 있고 아주 이제 나무가 월등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해서 그분이 그 나무를 갖다가 만약에 예술에서는 80에 파니까 나는 최소한 50이나 60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분이 비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가격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판매하신 분이 양심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지. 네, 양심적인 건 맞아요. 저희가 볼 때는 좀 저렴하게 판매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나무는 예술표 소사처럼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나무가 좋아진다든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겠죠. 근데 예술표 세지소사와 같은 방식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단지 취목땄다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대접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술표 비슷한 세지소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9년 내지는 10년생입니다. 예술에서 80만 원에 파는 건데 제가 작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올 봄에 뜻한 바가 있어서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승전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나무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내 나무가 아니라서 뭐 괜찮아요. 그러면 내 나무가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말은 부감독님 나무는 다 괜찮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진 않지. 근데 진짜 단감목이 없었는데 그거 어디서 났대? 내가 분올림인 것 같은데 저거. 우리 부감독님이 분올림했습니까? 하여튼 봤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다 기억을 하면은 천재죠. 다 기억을 하면 천재죠. 많이 해가지고. 뭐 예술표 이 세지소사가 한두 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부터 해볼게요. 이 나무는 지금 한 23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지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 뿌리에서부터 요 가지 끝에까지 전부 키워낸 겁니다. 자연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손가락 굵기, 이 엄지손가락 굵기, 굵으면 이 정도에서 취목을 하죠. 재어보니까 2cm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cm 미만, 보통 굵으면 2.5cm. 진짜 굵다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2cm에서 취목을 하는데, 얘는 지금, 한번 재볼까요? 근장이? 3-4cm는 4cm 정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5cm 정도 6cm 나옵니다. 6cm 나와요? 6cm도 저렴한 6cm가 나와요. 자, 봐보십시오. 잘 안 보여요, 손 때문에. 자, 봐보십시오. 그러네. 네, 6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에서 성장하는데 3배를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최소한 2배 내지는 3배. 그렇죠. 최소 2배 이상이지. 그럼 이 속도로 계속 가면은 앞으로 이 소사에 대한 어떤 배양 기록이라든가 이게 없이 예술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얼마나 커나갈지는 모릅니다. 그치. 그건 몰라요. 근데 현재 상태로 봐도 여기서 근장만 만들어낸다. 근장이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근장을 서서히 노출시키면서 그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는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로 이 그루 소슴새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자연 노목처럼. 그러니까 이 앞서서 그 경매에 나왔던 나무가 직각 수직으로 올라왔던 데 비해서, 그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팔방근 뿌리가 완벽하게 발달했어.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배열을 한번 보면은, 자,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가지까지도 근접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색깔들이 까맣게, 약간 녹색으로 지금 이끼를 품기는 했지만은, 이끼를 해서 까맣게는 하지만은, 이건 집에서 1년 키우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분양해서 키우면 다 없어지고, 예술에서는 고압으로 한번 씻어내면 다 없어지는 건데, 제가 뭐 굳이 꾸미지 않고, 제가 사는 것이 이렇게 꾸미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이제 그대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요 가지들 보면은, 이 가지 여기까지 고태미가 다 와 있죠. 하얀색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은 찝찝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좀 때가 좀 덜 탄 데는 허옇게 보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 가지 끝에까지 전부 올해 자라고 작년 한 3년 전에 자란 것 빼놓고는 전부 하얀색이에요. 전부 하얀색으로 덮여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나무가 오랫동안 배양되었다. 그래서 이 잡목에서 하얀색은 갈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화하는 것은 20년 이상 키워야 그게 가능해진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줄기 하얀색이냐 갈색이냐 이걸 굳이 따지는 것은 분생활을 그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고태미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갈색이면은 그냥 소재고, 네. 그 다음에 하얀색이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소재가 아니고 작품이라고 봐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배열에서 보면은 이 가지도 전부 다 키워낸 것들이죠. 근데 예술표 세지소사가 제가 지금 하나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뭐요? 네? 철사를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걸어야 돼요? 네.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지 맘대로 껐으니까 네. 조금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으로 좀 이 화면을 꽉 차게 이거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안 아름답습니까? 가지 정리 다 했는데? 아니 근데 예. 가지정 했어도 이게 그 가지가 위로 간 거 뭐 아래로 간 거 지 맘대로 이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술에서 세지소사를 가져가셨대요. 예. 철사거리를 다 했답니다. 그때 느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치. 네. 그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그 구독자님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를 이야기를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나무를 갖다 우리 그 부감독님처럼 정교하게 가지 끝에까지 전부 철사를 걸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엄청나게 정교해집니다. 나무는 엄청나게 정교해져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자연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죠. 야취미라고 그러죠. 야취. 자연스러운 취향이죠. 야생에서 자란 그 어떤 느낌. 요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소사는 대개 이렇게 이 눈의 방향을 보면서 이 가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원칙에서 어긋난 것들, 그 다음에 서로 S자로 꼬이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잘못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만 지금 현재 철사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자잘한 가지는 서로 어울려서 야취미를 갖고, 그 다음에 원칙은 지켜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또 고민을 하다 보면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바로 이제 근장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밑둥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가지 끝에까지 차차 가늘어지죠.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면서 확대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 성의 있게. 확대를 딱 해가지고 딱 보여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나무가 쫓겨나잖아. 나무가 쫓겨나니까 뭐 그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늘어지고 줄기가, 근데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가지 뭉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보여요. 화면상으로. 화면상으로 안 보이죠? 실제로 제 눈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철사 자국 있습니까? 안 보여 화면상으로.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원래 철사 안 걸고 만들던가요? 아니 씨 걸었지. 네. 걸었죠. 우리가 20kg 마대 부대로 이 철사를 걸었다가 푼 것이 1년에 보통 그 잘라낸 그거 있잖아요. 그게 4포대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 4포대 정도 나와요. 뭐 소사만 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걸지만은, 근데 세지소사는 매년 겨울에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걸잖아요. 전체를 걸지는 않고, 이게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방향만 이렇게 트는 정도로. 그렇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가지인데, 거슬려. 여기 화면상으로 보면 거기서는 거슬립니까? 그게 그 주간 올라간 거하고 겹쳐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 덜 그래요. 그래도 원래 이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도 조금 겹쳐요. 요 정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나 교정할 수 있잖아요. 철사를 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키우기가 참 쉽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줄기 흐름, 가지 배열이라든가 이 정도 굵기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철사 가는데 약간 난해하죠.
근데 예술에서 다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잔가지 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어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아주기 귀찮으면은 여기서 잘라가지고 또 이쪽 방향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여러 흠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몽곤이 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이 안에 꼬부라지는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보기에도 근데 하여튼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쪽 위로 올라간 거 있죠? 그 아니, 요 가지 위치. 위치는 조금 거시기 한데 그래도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지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온 위치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그 가는 거. 요 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요 가치가 나와야 맞아요. 그게 FM 정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시에 나온 나무들이 모두 그런 정석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잖아요. 이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 여기 나와야 할 위치는 아닌데 이 나무가 교묘하게 빠져나옴으로 해서 느낌이 아주 묘해졌어요. 저는 이런 나무를 좀 이렇게 변화를 준 나무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버린 나무예요. 교과서하고 유사한데 교과서를 버린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들고 나왔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감독님도 요거 눈치 못 챘을 거예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 자연스러워요. 그건 자연스러우면 근데 근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걸 쏙 들어가가지고 좀 나 같았으면 어렸을 때는 벌써 잘라냈을 텐데 근데 그렇게 길러내니까 그것도 다리가 하네. 자, 그 우리 부감독님 보니까 저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티를 입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 티? 메이커를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죠? 메이커 있는 티 많이 아니 입고 여기 다니시. 메이커 없는 게 어딨어? 저기 있는 거 여기 그것도 싸구려도 다 있어요. 메이커 있어요? 예. 제 것보다 몇 배 비쌉니까? 이거? 이거 보통 한 2, 3만 원대에서 사거든요. 3배 비싸네? 3배 비쌉니까? 6만 원인가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6만 원 얼마 주고 샀어요? 어때요? 좋습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 옷이 좋은 점이 뭐예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원래 목티를 안 입으려고. 근데 이거 사가지고 처음 입어본 건데. 아니 근데 이게 그 홈쇼핑에서 샀는데 괜찮더라고 편안하고. 근데 이 옷은 그 부감독님 옷 한 번 사면 얼마나 입죠? 입는 거 한 5, 6년 이상 입죠. 근데 저는 1년 내지는 2년밖에 못 입어요. 왜요? 예? 왜? 일단은 이렇게 보풀레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합니다. 색이 바래가지고 그 싼 옷은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옷을 또 함부로 입잖아요. 부감독님처럼 정갈하게 입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저보다는 훨씬 정갈하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옷을 갖다가 굉장히 고급 옷을 하는데 그러면 그 6배 정도 차이를 갖다가 누구나 눈으로 보고 비교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죠. 만약에 계급장 떼고 즉 메이커 떼내버리고 이 옷과 이 옷을 갖다가 비교해보라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죠. 모르지. 모르죠. 구분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근데 분재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초보 분재인데 분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보면은 이 나무는 뭐 예전에 우리가 보여줄 때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모르지만 분재를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는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더 많이 알아야 보이는 것. 자, 이 나무는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은 요쪽을 정면으로 삼아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죠? 이쪽으로 정면으로 삼으면. 그러면 저 가지가 잘못됐다는데도 딱 제대로 좀 된 것 같고
여기 이 집만 우측으로 빠진 이 집, 그거는 이 집. 야, 여기는 조금 정면으로 삼기가 조금 그러네. 그래. 예. 근데 여기를 정면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바꾸면 되죠. 예. 어떻게? 그렇게 돌리면 되지. 아니지, 원분으로 바꾸면 돼. 원본으로. 예, 원분으로 바꾸면은 여기를 정면으로 보고 싶을 때는 여기를 정면으로 보고 이쪽을 정면으로 보고 싶으면은 이쪽을 정면으로 보고. 그렇죠. 아니, 이쪽도 전면이 은근히 재미있어. 예, 은근히 재밌어요. 예. 이쪽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근장 부분이 예, 조금 그것 때문에 약간 그러는데, 풀어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세지에서 80 시리즈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이 경매라든가 일반 분재원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수준에서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목 일부를 같이 포함시켜서 취목을 딴다거나 예술에는 그런 취목소사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제가 용납을 안 해요. 예술에 있어. 있어요? 내가 딴 거 냈고. 그건, 처음에 딴 거. 그것은, 그거 예술에 있잖아. 내 거지만. 제 예술지기 같은 거. 정말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칙 다 지켜서 만듭니다. 철사를 걸어도 철사거리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엄청 써서 만듭니다. 왜? 명품을 만들고 싶으니까요. 제 수준에, 제 눈 안목에 필요한 만큼 얘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초보운 눈으로 그걸 갖다가 저를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해서 그 댓글을 쓰신 분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절대 생각 안 할 겁니다. 지랄하고 있네. 아마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앞으로 예술을 따라서 지금 취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취목을 해서 근장을 만드는 거 이거 잘 안 만들어집니다. 기존 방식으로 하면은 10주 중에서 한 주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근장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 노하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예술에서는 10주 중에서 한 70%, 80% 정도가 이 근장이 다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그 근장도 6, 7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0년이 되면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100%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무가 계속 이걸로서 끝이 아니고 계속 또 성장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술에서 쇠지소사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르다라는 것 알고 인정을 하시는데 예술 옆에 오시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흐려놓지 마십시오. 저거 전생 왼수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자, 나무를 보는 안목.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그랬죠. 두 나무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이 세지소사의 미래, 또 예술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세지소사의 그 미래, 요걸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보는 안목이 일취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세지소사를 만드는 남자 이재룡이었습니다.